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역사의 통찰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는 모두가 따라야 할 명시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외교관이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강자와 약자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가르는 냉혹한 생존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란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특히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공적인 장소에서 무엇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것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기회가, 당신의 평판이, 그리고 당신이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함께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길은 단지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흠결 없는 완벽함을 보여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만약 사람들 앞에서 무심코 드러낸다면 당신의 존재감과 신비함, 그리고 통제력을 조용히 파괴해버릴 9가지 치명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당신을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를 아는 이들의 눈에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공적인 불평은 2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첫째는 나는 현재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무능함의 신호이며, 둘째는 나는 타인의 동정을 구걸하고 있다는 나약함의 신호입니다. 이 2가지 모두 권력에 있어 독과 같습니다. 힘이란 자신의 고통을 떠벌리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법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말없이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불만과 좌절을 쏟아내는 순간 당신의 정체성은 새롭게 규정됩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도 신비로운 인물도 아닌 그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된 존재로 말입니다. 세상은 그때부터 당신을 그에 걸맞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고통은 혼자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가라며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둘째, 당신의 불안감을 절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적인 공간에서 당신이 완벽하게 신뢰하는 단 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잘못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아무도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기대치를 영원히 낮춰버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체면,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외견, 즉 보이는 모습이 진실을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점을 자백하는 것만큼
권위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으로 아무리 확신이 없더라도 겉으로는 완벽한 자세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불안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그 무언가입니다. 셋째, 당신의 계획을 미리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다음 대박 계획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떠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키아디벨리는 그런 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야망을 그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을 겁니다. 당신이 계획을 공표하는 순간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야 할 절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당신은 이미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둘째, 당신의 경쟁자들은 이제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상세한 지도를 손에 쥔 셈이 됩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우리 속담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발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세상을 놀라게 하십시오. 당신의 결과물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될 때까지 소리 없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오면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으십시오. 아무것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힘이란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조용히 축적될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소한 분쟁에 공개적으로 편들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편에 서주는 것이 의리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무대에서는 당신을 예측 가능한 사람, 즉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다면 타인의 싸움에 결코 끼어들지 말라. 당신이 분쟁에 뛰어드는 순간 당신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게 됩니다. 전략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동맹을 맺게 되며 가장 위험하게는 그 가치를 관철시킬 힘을 갖추기도 전에 당신의 패를 먼저 노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싸우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관찰하고 기억하고 당신의 위치를 정하십시오. 공적인 중립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지배력을 보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다섯째, 관심에 대한 갈망을 보이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절박한 만큼 추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없습니다. 억지 웃음을 짓든 인정을 갈구하든 허락을 구하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이 타인에게 더 많이 의존할수록, 특히 그것이 심리적인 의존일 때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더욱 낮게 평가한다고 믿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면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침착함과 평온함, 그리고 약간의 무관심을 품고 들어서는 사람은 타인이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의할 수 없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영향력을 원하십니까? 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간에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드십시오. 여섯째, 압박감 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조차 보이지 마십시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공적인 순간들, 예를 들어 논쟁, 의견 대립, 비난의 상황은 일종의 시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한 균열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표정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자세가 위축됩니다.
대중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즉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을 둘러싼 신화에 금이 갑니다. 마키아벨리라면 결코 압박감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갑옷이 화살을 막아내듯 그 모든 압박을 흡수해버렸을 겁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조차 겉으로는 로봇처럼 무감각한 것이 아닌 통제된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도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의 심리적 랜드마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조정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7째, 자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과도하게 해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당신이 논쟁적인 발언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발이 따릅니다. 당신은 당황해서 장황하게 해명하고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잃습니다. 이제 군중이 당신의 서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준에 맞춰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입장을 부드럽게 하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설명을 요구한다면 그는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내 말을 오해한 것 같군요. 혹은 아마도 당신은 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의미의 통제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자신을 해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멈추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십시오. 8째, 거절에 대한 씁쓸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모임에서 배제하거나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순간적인 고통을 느끼고 어쩌면 그 감정을 보여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씁쓸함은 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무시를 알아챘고 신경 쓰고 있으며 이제 그것 때문에 약해졌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감정적 자살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당신이 간과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했을 때 초연함으로 대응하십시오. 수동적 공격성이나 억지 웃음이 아닌 고요한 침묵으로 말입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을 해방시켜준 것처럼 당신의 관심은 귀한 자원인데 그들 스스로 접근 권한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십시오. 그들은 아마 당신이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을 겁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곱씹기 시작할 것입니다. 9째, 당신보다 강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지목하여 비난하는 것은 2가지 결과만을 낳습니다. 첫째, 설령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봅니다. 둘째, 권력자는 이제 당신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마키아벨리 역시 상대의 약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상대의 경계심이 풀어질 때까지 혹은 그들을 한껏 치켜세워 주었다가 추락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비판해야 한다면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가급적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진실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언제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빼야 할지 배웠습니다. 불평 대신 읽을 수 없는 인내심을,
불안감 대신 전략적 모호함을, 자랑 대신 은밀한 힘의 신호를, 공개적 충성 맹세 대신 조용한 동맹을, 관심 구걸 대신 통제된 부재를, 붕괴 대신 계획된 고요함을, 과잉해명 대신 작은 미스터리를, 씁쓸함 대신 고요한 퇴장을, 그리고 즉각적인 비판 대신 지연된 정밀 타격을 그 자리에 설치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만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침묵을 만들어내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의 전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측하게 내버려 두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권력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더 깊이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당신의 여정에 진정한 힘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역사의 통찰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는 모두가 따라야 할 명시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외교관이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강자와 약자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가르는 냉혹한 생존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란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특히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공적인 장소에서 무엇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것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기회가, 당신의 평판이, 그리고 당신이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함께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길은 단지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흠결 없는 완벽함을 보여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만약 사람들 앞에서 무심코 드러낸다면 당신의 존재감과 신비함, 그리고 통제력을 조용히 파괴해버릴 9가지 치명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당신을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를 아는 이들의 눈에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공적인 불평은 2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첫째는 나는 현재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무능함의 신호이며, 둘째는 나는 타인의 동정을 구걸하고 있다는 나약함의 신호입니다. 이 2가지 모두 권력에 있어 독과 같습니다. 힘이란 자신의 고통을 떠벌리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법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말없이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불만과 좌절을 쏟아내는 순간 당신의 정체성은 새롭게 규정됩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도 신비로운 인물도 아닌 그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된 존재로 말입니다. 세상은 그때부터 당신을 그에 걸맞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고통은 혼자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가라며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둘째,
당신의 불안감을 절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적인 공간에서 당신이 완벽하게 신뢰하는 단 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잘못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아무도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기대치를 영원히 낮춰버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체면,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외견, 즉 보이는 모습이 진실을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점을 자백하는 것만큼 권위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으로 아무리 확신이 없더라도 겉으로는 완벽한 자세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불안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그 무언가입니다. 셋째, 당신의 계획을 미리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다음 대박 계획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떠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야망을 그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을 겁니다. 당신이 계획을 공표하는 순간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야 할 절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당신은 이미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둘째, 당신의 경쟁자들은 이제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상세한 지도를 손에 쥔 셈이 됩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우리 속담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발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세상을 놀라게 하십시오. 당신의 결과물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될 때까지 소리 없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오면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으십시오. 아무것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힘이란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조용히 축적될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소한 분쟁에 공개적으로 편들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편에 서주는 것이 의리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무대에서는 당신을 예측 가능한 사람, 즉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다면 타인의 싸움에 결코 끼어들지 말라. 당신이 분쟁에 뛰어드는 순간 당신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게 됩니다. 전략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동맹을 맺게 되며 가장 위험하게는 그 가치를 관철시킬 힘을 갖추기도 전에 당신의 패를 먼저 노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싸우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관찰하고 기억하고 당신의 위치를 정하십시오. 공적인 중립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지배력을 보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다섯째, 관심에 대한 갈망을 보이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절박한 만큼 추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없습니다. 억지 웃음을 짓든 인정을 갈구하든 허락을 구하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이 타인에게 더 많이 의존할수록 특히 그것이 심리적인 의존일 때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더욱 낮게 평가한다고 믿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면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침착함과 평온함, 그리고 약간의 무관심을 품고 들어서는 사람은 타인이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의할 수 없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영향력을 원하십니까? 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간에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드십시오. 여섯째, 압박감 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조차 보이지 마십시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공적인 순간들, 예를 들어 논쟁, 의견 대립, 비난의 상황은 일종의 시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한 균열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표정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자세가 위축됩니다. 대중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즉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을 둘러싼 신화에 금이 갑니다. 마키아벨리라면 결코 압박감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갑옷이 화살을 막아내듯 그 모든 압박을 흡수해버렸을 겁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조차 겉으로는 로봇처럼 무감각한 것이 아닌 통제된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도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의 심리적 랜드마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조정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자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과도하게 해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당신이 논쟁적인 발언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발이 따릅니다. 당신은 당황해서 장황하게 해명하고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잃습니다. 이제 군중이 당신의 서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준에 맞춰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입장을 부드럽게 하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설명을 요구한다면 그는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내 말을 오해한 것 같군요. 혹은 아마도 당신은 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의미의 통제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자신을 해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멈추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십시오. 여덟째, 거절에 대한 씁쓸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모임에서 배제하거나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순간적인 고통을 느끼고 어쩌면 그 감정을 보여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씁쓸함은 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무시를 알아챘고 신경 쓰고 있으며 이제 그것 때문에 약해졌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감정적 자살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당신이 간과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했을 때 초연함으로 대응하십시오. 수동적 공격성이나 억지 웃음이 아닌 고요한 침묵으로 말입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을 해방시켜준 것처럼 당신의 관심은 귀한 자원인데 그들 스스로 접근 권한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십시오. 그들은 아마 당신이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을 겁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곱씹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홉째, 당신보다 강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지목하여 비난하는 것은 두 가지 결과만을 낳습니다. 첫째, 설령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봅니다. 둘째, 권력자는 이제 당신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마키아벨리 역시 상대의 약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상대의 경계심이 풀어질 때까지 혹은 그들을 한껏 치켜세워 주었다가 추락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비판해야 한다면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가급적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진실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언제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빼야 할지 배웠습니다. 불평 대신 읽을 수 없는 인내심을, 불안감 대신 전략적 모호함을, 자랑 대신 은밀한 힘의 신호를, 공개적 충성 맹세 대신 조용한 동맹을, 관심 구걸 대신 통제된 부재를, 붕괴 대신 계획된 고요함을, 과잉해명 대신 작은 미스터리를, 씁쓸함 대신 고요한 퇴장을, 그리고 즉각적인 비판 대신 지연된 정밀 타격을 그 자리에 설치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만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침묵을 만들어내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의 전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측하게 내버려 두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권력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더 깊이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당신의 여정에 진정한 힘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역사의 통찰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는 모두가 따라야 할 명시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외교관이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강자와 약자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가르는 냉혹한 생존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란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특히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공적인 장소에서 무엇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것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기회가, 당신의 평판이, 그리고 당신이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함께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길은 단지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흠결 없는 완벽함을 보여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만약 사람들 앞에서 무심코 드러낸다면 당신의 존재감과 신비함, 그리고 통제력을 조용히 파괴해버릴 9가지 치명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당신을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를 아는 이들의 눈에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공적인 불평은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첫째는 나는 현재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무능함의 신호이며, 둘째는 나는 타인의 동정을 구걸하고 있다는 나약함의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권력에 있어 독과 같습니다. 힘이란 자신의 고통을 떠벌리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법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말없이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불만과 좌절을 쏟아내는 순간 당신의 정체성은 새롭게 규정됩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도 신비로운 인물도 아닌 그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된 존재로 말입니다. 세상은 그때부터 당신을 그에 걸맞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고통은 혼자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가라며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둘째, 당신의 불안감을 절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적인 공간에서 당신이 완벽하게 신뢰하는 단 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잘못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아무도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기대치를 영원히 낮춰버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체면,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외견, 즉 보이는 모습이 진실을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점을 자백하는 것만큼 권위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으로 아무리 확신이 없더라도 겉으로는 완벽한 자세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불안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그 무언가입니다. 셋째, 당신의 계획을 미리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다음 대박 계획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떠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키아디벨리는 그런 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야망을 그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을 겁니다. 당신이 계획을 공표하는 순간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야 할 절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당신은 이미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둘째, 당신의 경쟁자들은 이제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상세한 지도를 손에 쥔 셈이 됩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우리 속담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발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세상을 놀라게 하십시오. 당신의 결과물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될 때까지 소리 없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오면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으십시오. 아무것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힘이란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조용히 축적될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소한 분쟁에 공개적으로 편들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편에 서주는 것이 의리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무대에서는 당신을 예측 가능한 사람, 즉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다면 타인의 싸움에 결코 끼어들지 말라. 당신이 분쟁에 뛰어드는 순간
당신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게 됩니다. 전략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동맹을 맺게 되며 가장 위험하게는 그 가치를 관철시킬 힘을 갖추기도 전에 당신의 패를 먼저 노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싸우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관찰하고 기억하고 당신의 위치를 정하십시오. 공적인 중립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지배력을 보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다섯째, 관심에 대한 갈망을 보이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절박한 만큼 추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없습니다. 억지 웃음을 짓든 인정을 갈구하든 허락을 구하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이 타인에게 더 많이 의존할수록, 특히 그것이 심리적인 의존일 때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더욱 낮게 평가한다고 믿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면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침착함과 평온함, 그리고 약간의 무관심을 품고 들어서는 사람은 타인이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의할 수 없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영향력을 원하십니까? 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간에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드십시오. 여섯째, 압박감 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조차 보이지 마십시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공적인 순간들, 예를 들어 논쟁, 의견 대립, 비난의 상황은 일종의 시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한 균열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표정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자세가 위축됩니다. 대중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즉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을 둘러싼 신화에 금이 갑니다. 마키아벨리라면 결코 압박감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갑옷이 화살을 막아내듯 그 모든 압박을 흡수해버렸을 겁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조차 겉으로는 로봇처럼 무감각한 것이 아닌 통제된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도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의 심리적 랜드마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조정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자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과도하게 해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당신이 논쟁적인 발언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발이 따릅니다. 당신은 당황해서 장황하게 해명하고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잃습니다. 이제 군중이 당신의 서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준에 맞춰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입장을 부드럽게 하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설명을 요구한다면 그는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내 말을 오해한 것 같군요. 혹은 아마도 당신은 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의미의 통제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자신을 해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멈추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십시오. 여덟째, 거절에 대한 씁쓸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모임에서 배제하거나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순간적인 고통을 느끼고 어쩌면 그 감정을 보여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씁쓸함은 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무시를 알아챘고 신경 쓰고 있으며 이제 그것 때문에 약해졌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감정적 자살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당신이 간과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했을 때 초연함으로 대응하십시오. 수동적 공격성이나 억지 웃음이 아닌 고요한 침묵으로 말입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을 해방시켜준 것처럼 당신의 관심은 귀한 자원인데 그들 스스로 접근 권한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십시오. 그들은 아마 당신이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을 겁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곱씹기 시작할 것입니다. 9째, 당신보다 강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지목하여 비난하는 것은 두 가지 결과만을 낳습니다. 첫째, 설령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봅니다. 둘째, 권력자는 이제 당신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마키아벨리 역시 상대의 약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상대의 경계심이 풀어질 때까지 혹은 그들을 한껏 치켜세워 주었다가 추락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비판해야 한다면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가급적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진실을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언제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빼야 할지 배웠습니다. 불평 대신 읽을 수 없는 인내심을, 불안감 대신 전략적 모호함을, 자랑 대신 은밀한 힘의 신호를, 공개적 충성 맹세 대신 조용한 동맹을, 관심 구걸 대신 통제된 부재를, 붕괴 대신 계획된 고요함을, 과잉해명 대신 작은 미스터리를, 씁쓸함 대신 고요한 퇴장을, 그리고 즉각적인 비판 대신 지연된 정밀 타격을 그 자리에 설치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하지만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침묵을 만들어내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의 전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측하게 내버려 두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권력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더 깊이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당신의 여정에 진정한 힘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역사의 통찰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는 모두가 따라야 할 명시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외교관이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강자와 약자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가르는 냉혹한 생존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란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특히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공적인 장소에서 무엇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것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기회가, 당신의 평판이, 그리고 당신이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함께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길은 단지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흠결 없는 완벽함을 보여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만약 사람들 앞에서 무심코 드러낸다면 당신의 존재감과 신비함, 그리고 통제력을 조용히 파괴해버릴 9가지 치명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당신을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를 아는 이들의 눈에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공적인 불평은 2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첫째는 나는 현재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무능함의 신호이며, 둘째는 나는 타인의 동정을 구걸하고 있다는 나약함의 신호입니다. 이 2가지 모두 권력에 있어 독과 같습니다. 힘이란 자신의 고통을 떠벌리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법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말없이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불만과 좌절을 쏟아내는 순간 당신의 정체성은 새롭게 규정됩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도 신비로운 인물도 아닌 그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된 존재로 말입니다. 세상은 그때부터 당신을 그에 걸맞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고통은 혼자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가라며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둘째, 당신의 불안감을 절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적인 공간에서 당신이 완벽하게 신뢰하는 단 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잘못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아무도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기대치를 영원히 낮춰버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체면,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약점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외견, 즉 보이는 모습이 진실을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점을 자백하는 것만큼 권위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으로 아무리 확신이 없더라도 겉으로는 완벽한 자세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불안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그 무언가입니다. 셋째, 당신의 계획을 미리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다음 대박 계획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떠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야망을 그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을 겁니다. 당신이 계획을 공표하는 순간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사람들은 당신을 도와야 할 절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당신은 이미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둘째, 당신의 경쟁자들은 이제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상세한 지도를 손에 쥔 셈이 됩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우리 속담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발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세상을 놀라게 하십시오. 당신의 결과물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될 때까지 소리 없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오면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으십시오. 아무것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힘이란 아무도 예상치 못할 때 조용히 축적될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소한 분쟁에 공개적으로 편들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편에 서주는 것이 의리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무대에서는 당신을 예측 가능한 사람, 즉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다면 타인의 싸움에 결코 끼어들지 말라. 당신이 분쟁에 뛰어드는 순간 당신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게 됩니다. 전략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동맹을 맺게 되며 가장 위험하게는 그 가치를 관철시킬 힘을 갖추기도 전에 당신의 패를 먼저 노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싸우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관찰하고 기억하고 당신의 위치를 정하십시오. 공적인 중립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지배력을 보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다섯째, 관심에 대한 갈망을 보이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절박한 만큼 추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없습니다. 억지 웃음을 짓든 인정을 갈구하든 허락을 구하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이 타인에게 더 많이 의존할수록, 특히 그것이 심리적인 의존일 때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더욱 낮게 평가한다고 믿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면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침착함과 평온함, 그리고 약간의 무관심을 품고 들어서는 사람은 타인이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의할 수 없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영향력을 원하십니까? 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간에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드십시오. 여섯째, 압박감 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조차 보이지 마십시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공적인 순간들, 예를 들어 논쟁, 의견 대립, 비난의 상황은 일종의 시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한 균열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표정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자세가 위축됩니다. 대중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즉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을 둘러싼 신화에 금이 갑니다. 마키아벨리라면 결코 압박감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갑옷이 화살을 막아내듯 그 모든 압박을 흡수해버렸을 겁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조차 겉으로는 로봇처럼 무감각한 것이 아닌 통제된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도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의 심리적 랜드마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조정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자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과도하게 해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당신이 논쟁적인 발언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발이 따릅니다. 당신은 당황해서 장황하게 해명하고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잃습니다. 이제 군중이 당신의 서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준에 맞춰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키아벨리